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라디오 방송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는 결혼해서 남자 여자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지식 아니겠어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이 어떻게 같아지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남편 마음이 아내 마음이 다 변수일 수 있고 남편 마음, 아내 마음 상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와 변수 있잖아요.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수는 변화된 것입니다. 부부가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62살인데 정말 어렵네요. 어려워요. 왜 부부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사실 부부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의 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정이 미운 정과 고운 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운 정도 정이고 고운 정도 정이에요. 미운 정은 사람 정말 안 됐지만 그래도 자비심이죠. 함께 살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은데 내가 떠나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하는 이 미운 정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고, 고운 정은 내가 비록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 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세의 이야기보다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좀 조선시대로 나왔다 갔다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 사회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조선시대 때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것 빼고는 과거 급제에서 그런 거, 그다음 수공업 이런 거 있었지만 전부 다 집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살았죠. 그 과정 속에는 거기에는 형제 자매 그리고 고모 이모 싹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가족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는 어떤 철학적인 단어가 있죠. 어지린이죠. 지금 우리는 어지린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죠. 어지린은 아마 정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과정에 그게 기계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공업으로 여자 손으로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힘들었어요. 자, 그것이 여자 힘든 것이 남자가 힘들어서 여자가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을까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집에 와서 좀 여자는 거들면서 해야 되는데 여자 스스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기, 부엌이라고 그랬죠. 그 정기와 부엌은 남자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배우고 그렇게 찾아봤는데요. 정기라는 것, 부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 불 떼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살림 도구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여자의 공간이 여자만이 남자 여자 분리된 곳 화장실이 있고 하죠. 근데 그 조선시대는 남자 여자 분리된 곳이 전기라는 곳이 부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의 고유 권한이 여자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들의 어떠한 그 일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대신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친정에서 시댁으로 시집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시댁으로 시집가면 시댁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확히 놀리는 가족이 있는 거죠. 여자가, 조선시대는 여자가 매우 진취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남자는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있는데 여자는 태어난 곳에서 장소가 옮겨지잖아요. 남자는 형제자매가 있고 그렇게 쭉 남성 중심성이 있지만 여자는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것도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절대 강자 밑에서 살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이제 생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시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며느리도 그렇다시피 쉽지 않게 그 결혼해서 살아갈 때 딸에서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변해갈 때는 강력한 그 힘든 교육이 있는 거죠. 시어머니로부터 하는 시집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여자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너무 힘들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되면, 깨닫게 되면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일이기 때문입니다. 몰입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여자들은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늘 움직이다 보니까 남자보다 더 많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늘 건강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니까. 양반이라든지 남자 사이가 좀 덜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빨리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조선시대 사회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 할머니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자가 탄생시킨 자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식이 할머니를 여왕으로 모시는 거죠. 다 존경하는 거죠. 그게 여자가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게 여자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자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부부유별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자들의 어떤 시어머니의 반대적인 요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집에서 딸로 살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 말은 또다시 의미는 시어머니가 살았던 그 공간에 가서 시어머니가 살았던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도 그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어머니가 처했던 상황은 시댁 식구를 먹여 살리고 음식에서 먹이고 남편하고 관계 또 시어머니가 또 시댁과의 관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매우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중심축에서 여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그렇잖아요. 십자가 갔는데 시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의 잠을 자고 바로 새벽 일찍 시어머니랑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어머니의 교육이라고 이야기 안 했죠. 씹사례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대다수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 씹사례는 씹사례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그 개인의 성향이 있었잖아요. 며느리 성향이 있고 시어머니 성향이 있고 어떻게 그 기분 좋게 살아갔죠.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성장하면서 형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제들의 존칭이 형수님이에요. 형수. 수가 뭘까요? 목숨 수일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형수님 소리였어요. 또 다른 남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형수를 구성한 이 전체적으로는 또, 즉, 가정 안에서의 그 주인적인 제2인자인 형님의 아내는 자유스러웠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여자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말이죠. 1970년, 60년, 70년 대 우리는 이제 6.25를 지나서 살게 되죠. 근데 60년이면 50년 다음 10년밖에 안 돼요. 70년도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베이비 붐이 탄생합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상당히 많은 애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가족은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가족이 중심이니까. 그 시대 여자들은 희생을 했어요. 이 차이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향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 입장에 봤을 때 엄마가 너무 부당하게 가정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6.25 끝나고 10년, 20년이 아무리 빨리 전후가 복귀된다 할지라도 그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특히 이 가정구조에서 여자들이 힘들었습니다. 교육을 받더라도 남자 중심이었고 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남자가 교육받고 나서 또 다른 여자와 살면서 그 여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족의 역할에서 기대치를 못 미쳤어요. 그때는 막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이제 달라지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자가 이제 반란한 거죠. 반란한 거예요. 여자가 가정 중심에서 돈 버는 주체 세력이 아니라 이제 직장에 나가면서 이제 남자의 주말 부부로 열심히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어떤 여자의 어떠한 안정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적으로 여자들이 그 남편에게 충성한 여자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여자가 있었겠죠. 별의별 여자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닐까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죠? 60, 70년 대 제가 어렸을 때 마이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돈만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지금도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조선시대는 돈이 전부였게 됐지만 가족 중심의 사랑도 정도 이게 컸어요. 돈이 많이 벌다 보면 돈은 매정해지잖아요. 냉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돈이 사람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고학생 가르쳤더니 성공해가지고 가르친 고학생의 덕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동생 누나가 혹은 여동생이 남편 오빠를 가르쳤더니 오빠는 잘 사는 자기는 뼈저리 가난해도 신경 안 써.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도 깨닫힌 거죠. 여자도 자기 잘 살면 그만인 거죠. 맞죠? 개인이죠. 남자도 그렇게 사는데 여자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여자에게도 기회가 됐고 남자 똑같은 기회가 되고 양성 평등이 되면서 이제 매우 강력한 남자 여자가 아니라 개인이 각자가 잘 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두 가지의 이념이 생기는 거죠. 그 두 가지 이념 중에 하나가 남녀 평등이란 이념이 생겨요. 그리고 아주 희미해지지만 가족이란 그 이념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매우 세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밖의 사회가 남자 여자 평등하거든요. 남자와 똑같은 시간 가격을 쳐주는 거죠. 평등하니까. 집에 와서도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가정으로 끌어온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 개념에서 결혼해서 남자 여자 평등하는 거죠.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평등이거든요. 평등하지 않는 것을 평등하러 가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거든요. 투쟁의 산물이에요. 즉 사회적 어떠한 결속물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가정이라 부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거, 인간적인 게 아니라 동물적 개념이 있거든요. 암놈, 순놈 개념이 있어요. 암컷과 수컷의 개념이 있거든요. 자연은 수컷에게 힘을 강하게 해놨고 암컷에게 힘을 약하게 해놨어.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힘이 강한 수컷이 힘이 약한 암컷을 거느리는 것과 닭은 거느린다 표현하니까 그러면서 뭔가의 부부 사이에 있어 질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좋지는 않아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잘 살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한 30년 된 거죠. 교육도 평등하고 하다 보니까 성장 결과물, 대학 졸업해서 성장 결과물이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매우 좋은 거죠. 맞벌이로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인간은 오직 인간에만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죠. 동물도 있겠지만 이 욕심이 각자의 개인의 능력과 직장에서의 승진과 이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부부의 어떤 그 결합성, 단체성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동물성이고 본능이 아니라 휴먼 내추럴, 본성적인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살 때 어느 나름대로의 힘의 어떤 균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남자에게 육체적 힘을 주고 여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똑같다면 남자에게 똑같은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컷이 암컷을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족이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것이 없죠. 인구가 계속 돌기 위해서는 DNA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 지금은 인간적으로 해서 강력한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직장이든 또 가족이든 까지 돼서 일단 가족이 n분의 1로 됐고요. 남자 여자 재산도. 그리고 성희롱 방지법도 있고 양성평등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죠. 아주 민주적이 좋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감소되고 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아이를 하늘 낳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이혼할 확률이 많다고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안 갖습니다. 지금 부부는 매우 지식이 높죠. 근데 그 지식이 조선시대 성리학적 개념 지식은 아니죠. 조선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선비라는 그 유생이 있었죠. 그 선비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납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실천하는 자가 납비듯이 유교의 실천자가 선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비 아내는 어떻게 살았어요? 선비는 가난한 선비란 말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선비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모범적인 어떠한 철학적인 도덕적인 그게 있죠.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대쪽 같았죠. 그러면서 선비 아내가 남편의 어떤 행동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선비 아내였지만 그 중에 어떤 선비는 또 과거에 급제갈 수 있었고 부부로서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 남편이 조선시대 선비처럼 깨달은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편도 오직 자기 전공 하나만 갑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남자는 성인 군자를 목표로 사는 거잖아요. 젠틀맨.
근데 지금 모든 남자는 직업과 전공으로 사는 거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갖죠. 머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죠, 여자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선비하고 있고 유교정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스피드 오브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전체 사회를 영향력이 행사를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그 덕목인 양반과 유생들은 상놈과 종들의 나름대로 지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행동으로서 지식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었죠. 지금 누구도 그런 지식을 공급한 계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돈, 자본 이거에 결정됩니다. 결국 돈과 자본은 힘이에요. 이 힘은 욕심의 힘이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욕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자연의 이치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부부가 너무나 많이 이혼하잖아요. 도대체 왜? 누구 잘못일까요? 이혼이란 잘못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첫째 잘못은 남자예요. 유교적 덕목처럼 돈도 있지만 여자를 끌고 갈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되죠. 아내가 남편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자죠. 남편에게 충성할 수 있는 효녀, 효녀는 부모에 대한 게 열렬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없어요. 부부의 모범생이 없어요. 함부로 막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 승진도 해야 되고 동료들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 술도 막 먹겠죠. 회식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부의 로열티, 부부의 충성이 사라져가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과 직장에서의 뭔가 연대를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직장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그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관계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을 때 모두가 지친 상태로 와서 서로 짜증만 내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부부로서는 굉장히 살기 힘든 거죠. 결국은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충작용이 있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둘 다 여유가 없어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도 키우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둘 다 막 계속 바쁘고 쪼들려 살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충성이 사라져버려요. 직장이라는 게 60까지 다잖아요. 끊임없이 직장 문제에 집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는 계속해서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 중에서 갑자기 바람을 피워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제가 62살에 지금 돼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더니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다 무너진 게 참이래요. 저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겠어요. 부부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의 권위도 없어요. 참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현상 사회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끼리.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50대 50인 것 같아요. 60은 아니잖아요, 이혼이. 50대 50. 50%는 잘 살고 50%는 이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바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와 있을까요? 왜? 죽을 때 다 혼자 죽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믿지 않잖아요, 이제는. 자식들 영악하거든요. 너무 영악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끌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충성되게 남편은 아내에 충성하고 남편은 아내에 충성하고 아내는 남편에 충성하며 사랑하는 부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설프지 않은 거죠. 어설프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애가 형성된 거죠. 자발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죠.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성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내는 여자 대표고 남편은 남자 대표로 했어. 남녀 평등이라고. 내가 일하니까 너도 일해. 그렇게 계속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직장에서. 남편이 소파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는 밥 한다고 억울해가지고 막 화를 씩씩 내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50%는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 현상에서 이 세상 오기 전에 어려운 영혼에서 창조주가 창조하고 너는 음이 될 양이 될 때 음이 된 그 영혼이 양이란 너 이런 사람 만나야 살 거다 할 때 그 음이 된 영혼은 자연은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몸이 있으니까 배고파서 먹고 살아야 되고 몸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세상에서 잘해주고 싶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의 충성도는 약해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한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60살 되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연금 나올 수도 있겠고, 뭔가 이렇게 있고, 집도 비싼 집도 많아요.
계속 욕심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스러운 존경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습관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 무서워서. 항상 밖에 있었잖아요. 부부 사이 둘이로 딱 막 뭉치면 1대1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사악한 쪽에 뭔가 돈을 많이 붓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누린 사람들은 1대1로 남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부부로 돌아오면 수컷과 암컷의 지위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돈도 있고 직장에서 지위가 있는데 남편 밑에 와서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여자는 다 이혼합니다. 무엇을 이래 살았어요? 살아봤을 거야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생 살다 간 여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참 실체가 없어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내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뭐 잘못이고 죄인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했다고 해서 남편을 순종하면 안 되나요? 순종하는 아내의 남편은 절대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지킬 겁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남편 스스로가 잘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내가 남자잖아요. 좀 거칠잖아요. 거친 남편을 여자의 섬세함으로 사랑해서 남편을 아내의 섬세함처럼 바꾸는 그런 사랑과 충성과 맛있는 음식과 대접을 통해서 남편이 오직 여자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참일까요? 그렇지 않고 결혼하자마자 여자는 여자 대표고 남자는 남편 대표에서 다들 양상이 똑같다고 해서 남자 평등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편에게 우습게 하는 게 그것이 참일까요?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밖에는 여자끼리 계속해서 페미니즘 사고로 인해서 여자는 똑같다고 집에 가서 밥도 똑같이 하고 청소도 똑같이 하고 이런 쪽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게 맞을까요? 부부에서 그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의 본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한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먹여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남자 여자의 본성이에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이를 키워야 되겠죠. 젖을 주고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줘야 돼요. 이게 여자의 제일의 본성이에요. 이건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와 사랑해서 아이를 만드는 거죠. 먼저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탄생은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여자.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자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남편은 밖에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다 보니까 와서 아내에게 약간의 화를 낼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퇴직하고 와서 현직에 있는 여자 술 먹고 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남편도 쉽게 아내에게 집구석이라고 했고 밖에서 돈 벌고 온 사람 남편 집에 집구석이라고 할 겁니다. 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부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자의 본성으로 살아줘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본성으로 살아줘야만이 부부생활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이 황혼이혼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 젊은이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혼이 참일까요? 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참이 아닙니다. 여자들이야. 여자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남자를 사랑으로, 여자 갖고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 이 사랑은 남자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 깨우친 남성이 비로소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성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먼저를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남자는 뭡니까? 애 낳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강해집니다. 이 강해진 남자는 여자하고 생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점점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자의 삶도 힘들어요. 끊임없이 남자를 사랑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부의 충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